네, 조직이해 능력 6번부터 10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직 목표의 기능 및 특징으로 5회 이상 출제가 됐죠. 앞에 강의에서 저희가 조직 목표의 기능 6가지를 배웠었어요. 네, 그거에 관한 또 그것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제 추가적으로 조직 목표의 세부적인 특징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 일치 문제가 결국에는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첫 번째 줄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조직 목표는 공식적 목표와 실제적 목표가 있는데, 자, 그것이 다를 수 있다 해서 있다가 중요하죠. 여기를 다룰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틀린 선지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식적 목표와 실제적 목표가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알아두시고요. 자, 조직의 사명과 그리고 세부 목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조직 목표의 기능을요. 그래서 조직의 사명부터 보시면, 자, 조직 사명의 일단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공식적인 목표로 표현한 것이다. 자, 반면에 그렇죠? 세부 목표 혹은 운영 목표는 해서, 자, 실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 사명에 비해서 측정 가능한 형태,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 단기적인 목표다. 이것이 세부 목표의 특징이 되겠다. 자, 그래서 조직의 사명에는 무엇이 있는가 보시면, 저희 이제 목표의 기능 중에 배웠던 합정력에서 정당성과 합법성, 자, 이렇게 두 개가 바로, 두 개가 아니죠. 결국엔 하나인데,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과 합법성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조직의 사명에 해당이 되겠다. 자, 반해, 그쵸? 자, 그럼 나머지 5가지가 운영 목표, 그쵸? 세부 목표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 하나가 정당성과 합법성을 제공하는 한 가지가 바로 조직의 사명에 해당이 되겠고요. 나머지 5가지가 이제 운영 목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럼 나머지 5가지 뭐가 있었나 보시면, 저희 기준 3가지 있었죠. 기준 3가지. 그래서 어떠한 기준? 의사결정의 기준, 그렇죠? 의사결정의 기준과, 자, 수행평가의 기준, 수행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그렇죠? 그리고 조직 설계의 기준에서 조직 체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준, 이렇게 해서 3가지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동기를 유발하고 목표는, 그쵸? 그리고 좋은 목표는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겠죠. 방향성. 자, 이렇게 해서 총 5가지가 바로 세부 혹은 운영 목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류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조직의 사명과 조직의 세부 목표를 구분하는 문제. 그렇게 또 출제가 될 수 있겠어요. 자, 다음은 조직 또 목표의 세부 특징이 또 나오는데, 중요한 것이 다수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위계적 상호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계적 상호관계. 그래서 위계적이란 뜻은 상하, 아래와 위가 있다. 그 뜻이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목표들이 있겠다 해서, 그렇죠? 상하 관계가 결국엔 위계적 이것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자, 위계적 상호 관계가 있단데, 그렇죠? 있어서인데 여기 위계적 상호 관계는 없다. 이렇게 해서 또 틀린 선지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특징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직의 목표의 특징으로 중요한 것이, 자, 한번 수립되면 자,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또 아니라 나오죠.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자, 변동되거나 또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목표로 대치되기도 한다 해서 이 내용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속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틀린 선지로 출제가 됐었네요. 그래서 된다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특징에서는 이렇게 X 표시해둔 이렇게 세 가지 내용에서 여러분 나왔으니까요. 자, 이 부분에서 자, 이렇게 틀린 선지로 출제가 되었는지 꼭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직의 사명과 세부 혹은 운영 목표로 정확히 분류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조직 목표의 기능 저희 앞에서 배웠던 6가지를 자, 구분한다면 어떻게 되나 보시면 이렇게 합정은 그렇죠? 합정은 정당성과 합법성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조직의 사명이었고 나머지 5가지 기준 3가지와 동기 유발 그리고 방향은 바로 세부 혹은 운영 목표였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와 5개로 또 구분할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자, 밑에는 이제 조직 목표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공식적 목표와 실제적 목표가 다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수의 조직 목표 추구 가능. 그리고 위계적 상호관계. 자, 이 위계적은 결국에는 자, 상하가 있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목표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가변적 속성, 그렇죠?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한번 정해지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변동되거나 또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목표로 대체되기도 한다. 그렇죠? 그래서 뭐 가변적 속성에는 결국에는 변동되거나 그렇죠?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목표로 대체되기도 한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이 4가지 특징이 모두 또 틀린 선지로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이제 알아두셔야겠죠. 뭐 실제적 목표와 공식적 목표가 다를 수 없다. 뭐 다수의 목표는 추구할 수 없다. 뭐 위계적 상호관계는 없다. 또 뭐 불변적 속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충분히 틀린 선지, 오답 선지로 나올 수 있다는 거 항상 예상하고 내용 일치 문제에 들어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직 목표의 기능 및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렇죠? 옳은 것을.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자, 공식적 목표와 실제적 목표가 다를 수 없다. 바로 나오죠. 아니죠. 다를 수 있다. 자, 그리고 세부 목표는 자, 사명에 비해서 그렇죠? 측정 가능하고 또 단기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자, 조직은 다수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고 또 위계적 상호 관계가 있다. 그렇죠? 위계적 상호 관계는 상하 관계겠죠. 상하 관계는 자, 조직 목표에도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자, 조직의 사명에는 그렇죠? 사명에는 합정이 있었다. 합정을 제공하는 데 있었다. 정당성과 합법성을 제공하는 데 있었다. 해서 조직의 사명과 여러분들 구분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다? 네. 위에도 있지만 세부 혹은 그렇죠? 운영 목표. 운영. 여기에는 자, 기준 3가지가 있었다. 기준 3가지. 그래서 의사결정의 기준, 그리고 조직 설계의 기준. 그렇죠? 조직 설계 기준. 의사결정, 조직 설계, 그리고 자, 중간에 뭐가 있었다? 수행평가의 기준. 이렇게 3가지의 기준이 있었고, 자, 목표하면 떠올려지는 바로 단어. 동기, 유발이 있었고, 자, 좋은 목표는 또
좋은 방향성을 가져야겠죠. 자, 방향성도 있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바로 세부 운영 목표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정당성과 합법성을 제공하는 것은 조직의 사명에 해당되겠다. 자, 근데 또 추가적으로 조직의 문화에는 여러분 일정을 부여하는 게 있었죠. 일체감과 정체성과 일체감이죠. 일정 부여가 있었다. 이것까지 앞에서 배웠던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넘어가면요. 국제 동향 파악 방법입니다.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자, 일단 여기서 딱 한 번 출제가 됐었고 이 대행사에서 그리고 자, 다 읽어보시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이제 문제에서도 이 내용이 이제 나오고 모두 다 맞는 선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모두 맞는 선지로 나왔으니까요. 보시면 이제 뭐 국제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이니까 자, 외국과 관련돼서 뭐 국제 잡지를 구독한다 아니면 국제 동향을 확인하고 이렇게 해외 사이트 방문하거나 아니면 또 친구도 외국인 친구를 한번 사귀어 보고 대화를 나눈다 이런 상식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씩 읽어 보시고요. 이제 문제도 보시면 이렇게 국제 동향 파악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이렇게 5가지 내용 모두 옳은 내용으로 답은 5번이 되겠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간트 차트. 자, 간트 차트 10회 이상 출제가 되었는데 일단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냐 보시면 업무 수행 시트에 간트 차트가 있다. 그래서 자, 업무 수행 시트에 간트 차트가 들어가고 그러면 다른 업무 수행 시트는 무엇이 있을까? 총 3가지가 있는데 간트 차트와 이제 워크 플로 시트 그리고 자, 체크리스트 이렇게 해서 총 3가지가 있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간트 차트만 다룰 건데 자, 이유는 간트 차트에 대한 내용이 워낙 이제 문제로 자주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 밑에 보시면 간트 차트의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이 그림이 간트 차트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겠고요. 여기 위에서 자, 정의도 이 정의가 주어지고 이 정의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 시트를 고르시오 해서 정의의 특징도 정확히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보시면요. 간트 차트는 자, 어떠한 특징이 주요 특징인가 보시면 자, 걸리는 시간은 이렇게 바 형식으로 표시할 때 사용이 된다 해서 자, 바 형식 보시면 이 그림에 자, 이런 바로 표시한 것이 바로 간트 차트다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예시를 채용으로 들어볼까요? 저희가 채용 과정을 준비하는 거니까요. 채용으로 보시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가 뭐가 될 수 있을까? 서류 접수 기간, 그쵸? 접수 기간이 한 달 조금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고, 자, 서류 심사가 밑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자, 필기는 딱 그 한 주에 보죠? 뭐 8월, 여기서는 2주차에서 보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각 단계별로 걸리는 시간을 바 형식으로 표시한 바로 이것이 간트 차트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채용 과정이 있으니까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다. 그래서 채용 일정에 저희가 민감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간트 차트로 표시를 하곤 한다. 그래서 업무 수행 시트에 간트 차트의 정의와 또 그림 어떤지를 정확히 아셔야겠죠. 자, 그래서 문제는 자, 업무 수행 시트 중에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니 하죠. 그래서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걸리는 시간을 바 형식으로 표시할 때, 자, 바 형식으로 어떻게 표시를 했었다? 자, 6월, 뭐 7월, 8월 이렇게 있으면 뭐 6월과 7월, 7월과 8월, 그리고 뭐 8월 1주차에 자, 어떠한 내용이 있었다? 자, 서류, 접수, 뭐 서류, 심사, 또 필기 이런 과정을 이런 채용 과정을 여러분들 그렇죠? 걸리는 시간을 바 형식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간트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번 답이고요. 이렇게 업무 수행 시트라고 하면 여러분 자,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간트 차트, 워크플로우 시트, 체크리스트 세 개가 있다. 그 중에서 자, 간트 차트를 알아봤고 뒤에서 이제 또 워크플로우 시트랑 체크리스트도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트 차트, 바 형식으로 표시한다. 네, 그림도 그와 연계된 내용이죠. 자, 다음은 이제 의사결정의 과정 해서 일단 이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선택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의사결정의 과정이 도대체 어떠한 단계로 되어 있을까? 자, 확인 단계, 개발 단계, 그리고 자, 여기에서 다루는 선택 단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뉜다. 그 중에 자, 마지막 3단계인 선택 단계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문제는 결국 여기서는 빈칸 문제를 다룰 건데 보시면 이렇게 의사결정권자의 판단에 의한 선택 그리고 경영과학 기법과 같은 분석에 의한 선택 그리고 토의와 교섭에 의한 선택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자, 판분교의 선택이 있다. 그렇죠? 암기법, 판분교. 그래서 판단, 분석, 교섭에 의한 선택. 이 세 가지를 명확히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죠. 그래서 여러분 판분교를 여러분 숙지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분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뭐 본교, 그렇죠? 본교에서 떨어져 나온 학교를 또 분교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대학들이 본교와 더불어서 또 분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교는 또 그런 또 의미가 있다 해서 판분교, 판단, 분석, 교섭에 의한 선택이 있었다. 그래서 이 빈칸을 네, 바르게 짝짓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보시면요 이렇게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선택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선택은 무엇인가? 해서 바로 저희가 판분교 딱 써놓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도 자, 어떤 것에 대한 선택인가? 의사결정권자의 판단에 의한 선택이고 경영과학 기법과 같은 분석에 의한 선택 그리고 토의와 그렇죠? 교섭에 의한 선택이 있었다. 해서 이 순서도 판분교 그대로 2번이 네,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사결정의 과정 하면 그렇죠? 확인, 개발, 그리고 선택 단계다. 자, 그 중에 선택 단계에 대한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이 또 보기가 주어지고 의사결정의 과정 중 몇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이니? 그렇죠? 이 내용은 몇 단계니? 그러면 뭐 3단계 혹은 선택 단계 이런 식으로 또 고르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의사결정의 과정은 뒤에서 그 3단계에 대한 내용 세부적으로 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는 법과 인사하는 법에서 인사예절과 명함예절. 여기서는 저희 나라보다는 이제 외국에 인사하는 예절, 명함예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내용 일치 문제가 나오죠. 자, 어느 나라가 나오나? 자, 미국 나오네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인사를 할 때 일단 인사에서는 악수가 있는데 손끝만 잡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자, 그렇죠? 손끝만 잡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그래서 영미권에서는 자, 악수는 어떻게 일어서서, 그렇죠? 일어서서 그리고 눈이나 얼굴을 보면서 결국 시선을 맞춘다. 그렇죠? 시선을 맞춘다는 거. 그리고 또 오른손으로 이 NCS에서는 모든 것을 다 이제 오른손으로 한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왼손으로 틀리게 기술되어 있지 않은지, 그리고 여기 악수도 일어서서 해야 되는데 또 앉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서 오답선지를 만들었었죠. 앉아서. 이런 거 안 되고, 왼손 안 되고, 무조건 오른손으로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위에서 봤듯이 손끝만 잡는 것은 영미권, 미국에서는 예의가 아니다 해서 악수를 할 때는 잠시 힘주었다가 놓아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이제 영미권과는 좀 다르게 시선을 맞추면서 대화하는 것은 신뢰다. 그렇죠? 그래서 상반되는, 비교되는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어디를 봐야 된다? 코끝을 본다. 근데 사실 코끝이나 눈이나 얼굴 보는 거나 매 한 가지일 것 같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그래도 산인공 자료에 저희는 기술된 대로 봐야 되니까요. 여기도 비교해서 또 눈이나 얼굴, 또 코끝 이렇게 비교해서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엔 시선을 맞추냐 맞추지 않느냐, 그게 예절이냐 또는 아니면 신뢰인가, 그렇죠? 그것으로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겠죠. 아프리카에서는 시선을 마주보며 대하는 것이 신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끝 정도를 보면서 대화하도록 한다. 반대로 영미권은 시선을 맞추고 눈이나 얼굴을 맞추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포옹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유럽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에서는 포옹을 주로 한다. 그리고 이제 명함해절에서 내려와서 자, 명함에 건네는 순서가 나오죠. 명함은 악수를 한 이후에, 그렇죠? 이런 이후나 이전이나 뭐 즉시나 이런 식으로 순서에 관련된 접속어가 나오면 항상 맞는지 확인을 하셔라 해서 이전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 틀린 선지로 골라 주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명함을 누가 먼저 꺼내나 아랫사람이나 손님이 먼저 꺼낸다. 그것도 오른손으로, 그쵸? 오른손으로, 항상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하는 일은 없어요. 오른손으로. 그리고 이제 받을 때도 두 손으로 받는 것이 예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명함 건네는 거, 그리고 또 악수, 앞에서 위에서 악수를 배웠었는데 조금 대비되는 내용으로 이제 아랫사람이나 손님이 먼저 꺼내는 거죠. 근데 이제 악수 같은 경우에는 윗사람이 먼저 청한다 해서 좀 뒤에도 나오겠지만, 악수는 윗사람이 먼저 청한다. 명함은 아랫사람이나 손님이 먼저 꺼낸다. 그리고 자, 악수도 그렇죠? 똑같이 오른손으로 한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뒤에서 나옵니다. 악수에 대한 내용은. 근데 이제 자, 명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만큼 또 악수에 대해서 비교되는 내용으로 또 알고 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명함을 자, 보고 나오면 자,
그냥 탁자 위에 놓아도 되고 명함 지갑에 넣어도 되고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요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여기서는 이제 명함 예전에 대한 내용만 일치, 불일치 문제로 나왔는데요.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자, X 표시해 놓고요. 자, 2번 보시면 자, 명함은 악수를 한 후에 그렇죠? 하기 전이 아니라 악수를 한 후에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렸는데 자, 바로 밑에 3번의 내용도 중요하죠. 누가 먼저 꺼내나. 그래서 아랫사람이랑 손님이 먼저 꺼낸다. 무슨 손을 사용해서? 자, 오른손을 사용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반대되게 악수는 뭐다? 악수는 윗사람이 먼저 청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게 악수를 먼저 청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악수는 윗사람이 먼저 청하고 똑같이 오른손으로 하는 것은 똑같이 따라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2번과 3번 내용에서 여러분 틀린 지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고 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1번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